엑셀 코딩은 엑셀로 코딩하는 방법과 엑셀 작업에 코딩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엑셀은 그 자체로도 매우 훌륭한 도구이지만 엑셀은 코딩을 배우기에도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코딩을 이용하면 복잡하거나 수많은 반복 작업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엑셀에서 코딩을 시작하는 방법과 엑셀 작업을 코딩으로 해결하는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코딩을 하려면 먼저 엑셀 메뉴에 개발도구 탭이 나타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도구 삽입 메뉴에서 컨트롤을 클릭하여 워크시트에 사용하고자 하는 컨트롤을 삽입합니다. 세 번째는 VBA 창을 열어서 이 해당 컨트롤과 연결될 매크로 함수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엑셀 메뉴에 개발도구 탭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 이 메뉴에서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엑셀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 탭이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이 기본 탭을 스크롤 해보면 여기에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개발 도구 메뉴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 탭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비주얼 베이식, 매크로 이와 같은 리본 메뉴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 추가가 끝난 것입니다. 다음은 엑셀 시트에 컨트롤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메뉴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러가지 이제 컨트롤들이 보입니다. 컨트롤은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엑스 두 가지 컨트롤이 있는데 우리는 양식 컨트롤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예로 맨 앞에 있는 단추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 커서를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컨트롤과 연결될 함수, 매크로 함수라고 하는데 이 매크로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추고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단추 1 그리고 언더바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실행될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라고 일단 눌러주면 이 단추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 연결될 이 매크로를 이제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매크로 지정을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이렇게 만들기를 하면 이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코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이 단추 1을 눌렀을 때 실행할 명령문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단추라는 이 컨트롤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명령이 수행되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작성하려면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매크로 지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뒀던 단추 1 언더바 클릭이라는 이 매크로를 편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명령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지금 이 쉘이라는 건 뭐냐면 쉘 1의 1은 바로 이 첫 번째 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쉘에다가 안녕이라는 문자열을 여기다가 출력하도록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안녕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창에서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바꿔보면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행을 할 때는 이 실행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 이 단추 위에 쓰여져 있는 이 문자열은 사실은 이제 이 명령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출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이름을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눌러도 역시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지우고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되죠. 이 이름하고 여기 들어있는 이 단추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컨트롤의 이름은 이것이 원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은 일종의 캡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실제로 코드명은 단추1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제 바꾸고 싶다. 이것이 함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단추1 언더바 클릭 함수입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안녕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이 이제 이 매크로 이름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이것을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바꾸고 실행을 해보면 안녕이라고 바뀌죠. 그러나 여기서는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매크로 지정을 해보면 아까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안녕으로. 이 안녕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라고 버튼을 눌러줘야만 이거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버튼은 안녕이라는 함수와 매크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눌러도 이제 안녕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서 안녕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보면 여기서 출력을 해도 역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엑셀 코딩의 예로 어떤 수집합의 합과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엑셀 함수를 구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합을 구하고 싶으면 수식을 넣어야 되는데 수식을 넣을 때는 none이라는 기호를 먼저 사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합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sum이 되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범위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를 넣어주면 이 합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평균도 비슷한 방법을 구할 수 있는데요. 역시 none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평균은 averag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average가 나오죠. 그 다음 average 선택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평균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을 구하는 매크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버튼을 하나 넣어 줄 건데요. 그래서 개발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에 이 버튼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단추라고 지금 여기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합을 구할 것이니까 이 이름을 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뒤에 클릭을 안 넣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합이라고만 해도 되고 그리고 새로 만들기로 하면 이제 합이라는 함수가 프로시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합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합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 TOT라는 변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TOT라는 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죠. 토탈이라는 약자인데 이 TOT를 0이라는 값으로 일단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쉘이라는 이제 이 엑셀의 시트의 개체를 지정하는 건데요. 이 쉘은 이거 하나하나가 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쉘은 가로 안에 이제 i와 2가 있는데 i는 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열을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i라는 것은 여기 포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것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일종의 시그마와 같은 건데 시그마 인덱스 사용하죠. 그래서 i가 3부터 12까지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i는 행을 말하는데 이게 1행, 2행, 3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값이 들어있는 것이 여기 3행부터 들어있죠. 그래서 3행부터 12행까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는 3부터 10이다. 이것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값이 이제 B열에 들어있죠. B열은 이제 열로 말하면 두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2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shell i, 2는 뭘 의미하냐면 i는 3행부터 12행까지고 그리고 열은 항상 두 번째 있는 열을 의미하죠. 여기는 이 값을 이제 TOT에다가 더한 다음에 다시 TOT로 이제 갱신해 주는 겁니다. 그럼 TOT가 처음에 0이었죠. 그러니까 0에다가 이제 처음에 i가 3이면 shell 3, 2 값을 이제 더합니다. 그걸 TOT로 바꿔요. 그러면 TOT 안에는 첫 번째 이 3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포문은 이제 next 이 구문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4가 돼요. 4행 2열에 있는 값을 거기다 더해주고 다시 TOT 값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12까지 계속하게 되면 이 TOT 안에는 이 쉘에 있는 모든 값들이 더해져서 거기에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값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합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3행 5열이 되겠네요. 그래서 3행 5열에다가 이 쉘에다가 TOT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 값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 값이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 도구에서 삽입 버튼에서 양식에서 버튼을 추가하고 여기다가 버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해주면 여기 평균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더해진 값을 이제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더해진 TOT 값을 이제 10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됩니다. 그것을 AVR이라고 놨어요. AVR의 평균값이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이제 이 열에다가 바로 여기가 어디죠? 5행 5열에다가 이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5행 5열 쉘에다가 AVR을 표시하게 되면 이 값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 TOT라는 값이 요 합이라는 서브 프로시저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값이 이제 여기 평균에서 갖다 써야 되는데 여기 있는 변수와 여기 있는 변수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통으로 쓰려면 이 값을 이제 이 선언 맨 위의 부분, 선언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에다가 선언해 줘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dim tot 이렇게 이제 쓰는 것입니다. 대문자가 됐는데 소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써주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평균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 있는 이 캡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바꿔주려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이것을 고쳐주면 됩니다. 이건 합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게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치고 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치우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합을 구하면 합이 나오고 평균을 구하면 평균이 나옵니다.